따뜻하고 행복한 추억만이 가득했던 집. 하지만 이젠 공포와 두려움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게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상 최대의 대형 화재 참사가 발생한 그곳에서 힘겹게 살아남은 많은 개들을 만났습니다. 그날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녀석들. 화마가 휩쓸고 지나간 폐허가 된 그곳엔 여전히 많은 개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남겨져 있습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머무는 임시 대피소. 하지만 반려견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의 품에 있으려 해도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불 났을 때 데리고 대피하신 거예요? 네, 데리고 나가서 그냥 학교에서 바깥에 이렇게 묶어놓거나 아니면 차에 네, 있거나? 차에 있거나 안에는 이제 알러지 있는 분들 때문에 못 그쵸. 들어가니까. 그러면 공동 대피소인 만큼 무조건 받아줄 수도 없는 노릇. 재난 후유증의 거처 문제까지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가 고생이 말이 아닌데요. 길순이! 내가 길순이에요. 이 녀석의 이름은 길순이. 길순이는 운 좋게 대피소에 입성한 반려견인데요. 보호자의 눈물겨운 노력과 다른 분들의 배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불이 너무 극심하게 이제 수시간 일어나니까 집에 있는 가재 도구라든지 뭐 아무것도 챙길 수 없이 얘만 이렇게 길순이랑 포대기만 해가지고 안고 그렇죠. 나오신 거구나. 안고 나오고. 가족과도 같은 녀석을 홀로 둘 수 없었던 보호자. 대피소 생활은 사람이나 반려견들이나 부족한 게 천지입니다.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좀 갖다 드리게. 예, 그쪽에 진드기약하고 심장 사상초 구약이 좀 필요해요. 제가 갖다 드릴게요. 예.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가자. 지금처럼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대피소에서 함께 지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하루하루 불안의 연속입니다. 사실 반려동물의 대피소 출입 문제는 2년 전 포항 지진 당시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강원도 산불로 또다시 이목을 끈 재난시 반려동물 문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의 경우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60만 마리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2006년에는 반려동물 대피와 이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고 합니다. 이후 많은 것이 개선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반려동물이 출입 가능한 재난 대피소도 대폭 늘었고, 각 대피소에는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돕는 동물보호 담당관을 포함한 인력까지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빈번한 일본 역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동물도 대피소에 출입 가능, 보호자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관련 대책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피소에 갈 수 없는 반려동물들은 보호자와 떨어져 재난 현장에서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이런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한 애견 카페에서 산불로 갈 곳 잃은 반려견들을 임시 보호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반려견 중 10마리가 산불이 발생한 이후 들어온 녀석들이라는데요. 한 100마리 왔다 갔다 했죠? 2주 동안 왔다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산불 때문에 온 애들도 있는데 그 왜 대피소에 못 가시는 분들 네. 있죠? 애기들 때문에 그런 애들도 맡겨놓고 이랬었거든요. 가족이 있는 개들은 모두 돌아가고 현재 남은 녀석들은 모두 이번 산불로 보호자를 잃어버렸거나 버려져서 이곳으로 오게 된 유기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의 상태가 걱정스럽다는 사장님. 선생님이 봐주신대. 큰 문제가 없어야 할 텐데요.
괜찮네. 어떡해요, 새끼인데. 이거 지금 바늘 꽂으면 바로 나올 거야. 바늘 꽂으면. 심각할 것 같은데요? 안 되는데. 생각보다 위급한 상황인가 봅니다. 이제 겨우 3개월 정도 된 듯한 이 녀석 역시 사흘 전 이곳으로 오게 된 유기견인데요. 불이 난 뒤 보호자를 잃고 떠돌다 배가 고파 이것저것 주워 먹은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모래와 이물질이 뱃속에 뒤엉켜 결국 병을 얻고 말았는데요.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녀석의 배. 우선 배에 가득 찬 복수부터 빼내기로 했는데요. 갑작스레 진행된 간이 수술에 설 전문가도 제작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 보호자도 어미도 없이 버려진 어린 강아지가 복수가 찰 정도로 모래를 먹었다. 너무도 안타깝기만 한데요. 그래도 이렇게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우선은 데리고 가서 네. 제가 최대한 좀 치료를 좀 해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랑 계속 연락을 네. 하면서 아기 그 치료 과정이나 이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뭐 진료비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니 저도 정말 너무 아니 뭐 사- 사장님 때문이 아니고 제 이름은 뭐예요? 데리고 갔는데 이름은 이름도 없죠. 이름 건강리로 지어줬어. 네 오늘 건강. 그래 건강이라고 하죠. 건강이라고. 네. 건강이라고 지어줬어요. 제가 건강.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녀석을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어쩌다 그랬어. 건강하게 다시 보자. 너 건강해서 다시 오면 엄마 평생 키워줄게. 진짜요? 약속이에요? 그럼요. 네. 엄마 입양해줄게. 알았지? 그 사이 이미 해까지 저물고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는 상황. 재질이 날까요? 저런 재질이. 건강이를 데리고 더 늦기 전에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비롯해 녀석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다양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입원 치료를 받으며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는데요. 이 녀석 이름처럼 건강해질 수 있겠죠? 배에 복수가 차 긴급 수술을 해야 했던 건강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입원 치료를 통해 볼록했던 배가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남은 치료를 마치면 보호자에게 건강하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재난 대응과 구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반려견들. 재난이 발생한 뒤 후회한다면 그땐 너무 늦을지 모릅니다. 재난 상황에서 가족 같은 반려견을 지키려면 보호자가 먼저 나서야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미리미리 대비하는 반려견 재난 대책 가이드 함께 배워볼까요? 첫 번째, 인식표를 꼭 착용시켜 주세요. 재난 상황에서 인식표는 생명줄과 같으니까요. 벽과 천장에 막혀 있는 하드 케이지도 준비. 반려견을 보호하는 피난처가 된답니다. 반려견의 프로필과 가족 사진을 하드 케이지에 보관해 주세요. 제3자가 반려동물을 구조한 후 보호자를 찾을 때 중요한 정보가 된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최소 3일에서 5일 분량의 물과 사료, 배변 패드, 담요, 가슴줄 등 필수 용품을 비축해 두는 건 기본이죠. 재난 시 반려견이 혼자 남겨질지 모르니 대문에 동물 구조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도 잊지 마시고요. 기본 교육과 함께 입마개, 케이지 교육도 꾸준히 시켜주세요.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을 예방해주고 피난 생활 시 도움이 되니까요. 재난 상황에서 반려견이 다쳤을 경우에는 담요로 감싸 안아 케이지에 넣어 이송합니다. 예민한 상황에서는 보호자도 물릴 수 있어요. 조심.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면 시야를 가려 진정시켜주는 것도 좋은 팁.
안전하게 대피했어도 하루 정도는 반려견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으로 고고!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해드리고 싶은 건 무엇보다도 우리 보호자님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안전해야 우리 반려견도 지킬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그날의 기억도 흐릿해져 가는데요. 하지만 많은 개들이 여전히 폐허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떤 재난 속에서도 모든 생명이 다 함께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우리 새나개는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